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신문왕이 없죠. 김음돌의 난 진압을 했고 구주호소경 그 다음에 국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설치된다 요 말이 나오는데 노급은 뭐냐면 우리가 공을 세워서 공흥 땅을 받게 되었다. 내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공을 세워가지고 공흥 땅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공흥 땅을 진짜로 받는 게 아니라 공흥에서 나는 세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 노급이란 건 뭐냐면 세금 플러스 노동력도 받게 됩니다. 이 노동력을 받게 된다는 건 내가 고흥지역에 돌아다니는 고흥지역에서 나는 일정한 세금도 받을 수 있지만 고흥지역의 남자들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부릴 수가 있어요. 고흥지역의 남자들 몇월 몇 시에 집합해 그래가지고 우리 집 농사지어 그러면 농사 짓게 할 수 있고 남자들에게 창칼을 하나씩 주면은 군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땅을 줘갖고 세금을 걷게 하는 건 좋지만 노동력까지 가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오직 세금만 받을 수 있는 관료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문왕 때예요. 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노급은 세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쓸 수 있는 곳이고 반면에 관료전은 세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족들 입장에서는 노급이 좋을까요? 관료전이 좋을까요? 그렇죠. 관료전이 노급이 훨씬 좋겠죠. 왜? 노급에서는 세금과 함께 노동력을 거둘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왕 입장에서는 노급보다는 관료전이 더 좋겠죠. 이 관료전에 노급에 있는 노동력이 언제 군사가 되어지고 나를 반란에 이용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가장 쓸 때는 노급이 항상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가장 약할 때는 다시 노급이 부활을 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신라 중대예요. 아버지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할아버지가 백제를 멸망시킨 신문왕이에요. 빽이 좋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급이 왕권이 강했던 이 시기엔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설치가 돼요. 자, 이 시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골 왕과 경쟁할 수 있었던 귀족들은 때려잡히고 그 다음에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좋아하는 노급은 폐지되고 왕이 좋아하는 관료전은 설치된다. 그래서 신라 중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은 전제 왕권 강화라고 합니다. 전제 왕권 강화, 왕권이라고 써주세요. 잘린데 전제 왕권 강화. 전제 왕권이란 건 뭐냐면 단순히 중앙집권을 넘어서 이제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전제 왕권 강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1번과 몇 번을 비교하라 그랬죠? 그렇죠. 11번을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11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지웠다 올게요. 아니요. 자, 신라, 하대, 중대와 비교해야 돼. 중대의 가장 큰 특징은 왕권, 전제왕권 강화. 그러니까 왕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반면에 신라, 하대는 왕의 힘이 약해지겠죠. 비교하려면 약해져야겠죠. 반대하겠죠. 신라, 하대는 왕의 힘이 엄청나게 약해집니다. 자, 신라, 하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진골 귀족들이 왕이 이제 점점 약해져요. 왕이 점점 약해지고 진골 귀족들이 왕이 약해지니까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골 귀족들 간에 다툼을 합니다. 왕권은 하락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말이 150년간 왕이 6명 바뀌어요. 150년 왕은 원래 처음에 왕이라면 죽을 때까지 왕이죠. 근데 6명이서 150년을 했다는 건 한 사람당 20년도 못했다는 거야. 왕이 그렇게 금방금방 죽었던 게 아니라 진골 귀족들 간에 싸워서 이기면 왕이 되고 또 이기면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은 더 이상 강력한 왕권이 아니라 이긴 자의 전리품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들 간에 다툼하느라고 중앙에는 싸움판이 벌어져요. 왕의 힘은 강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이 싸우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감시가 이제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틈을 틈타서 중앙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지방에는 각자 지방에 자기 세력을 모으는 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군사를 모으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오해받을까봐 군사를 안 모으거나 세력을 안 모았던 애들이 중앙에 싸우느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바쁘다 보니까 지방의 감시가 소홀해지니까 지방에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방에 자신들의 세력을 모은 애들 뭐라 그러냐면 호족이라 그래요. 호족. 그래서 중앙에서는 왕권이 하락하고 진골 귀족들 간에 싸우고 지방에서는 호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호족들은 성주와 장군, 그러니까 국가에서 임명도 안 해줬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성주나 장군으로 자칭을 하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자,
중앙에서는 싸고 지방에서 호족이 크고. 자, 그리고 이제 중앙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농민들이야, 농민들. 중앙에서는 여전히 호족이 있든 없든 너네 신라 중앙에 세금을 내, 그러면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 다음에 호족들도 내가 이 지역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호족들이 또 세금을 걷어갑니다. 진골도 뺏어가고 호족도 뺏어가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농민 반란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 시기에 대표적인 반란이 원종과 에노의 난이에요. 요 시기 하면 신라 하대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팀을 한번 정해봅시다. 팀을. 자, 중앙에는 여전히 진골이 있고, 지방에는 누가 있죠? 그렇죠, 호족이 있죠. 호족. 자, 진골들이 원래 믿었던 종교가 뭐냐면 둘 다 불교를 믿는데, 불교 중에서도 교종을 믿었었어요. 교종. 반면에 호족들은 선종을 믿었었어요. 이 둘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선종 밑에 이렇게 따로 적어놓으세요. 교종 vs 선종. 자, 둘 다 불교의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로 치면 장리교, 감리교, 뭐 장로회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종파가 있어요. 근데 교종의 종파는 뭐냐면, 교종은 경전, 부처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같은 거예요. 경전을 중요시 여기고, 의식, 그러니까는 뭐 부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한 발짝 앞을 나가야 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엄청 복잡한 절차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읽을 수 있는 백성들도 많이 있지도 않고, 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비할 수 있는 백성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되냐면, 귀족들이 돋보이게 돼요. 글씨를 읽을 줄 알고 그에 맞는 의식에 맞는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귀족들이 교종에서는 의시되기가 좋겠죠. 반면에 선종이 강조하는 거는, 선종 밑에 써있는데 참선, 수행, 이런 걸 강조합니다. 참선, 수행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참선이나 수행,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 이거 돈이 필요한가요? 돈이 안 필요하죠. 경전이나 의식, 내가 글자를 못 읽어, 아니면 옷을 마련할 돈이 없어, 그래도 참선이나 수행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종은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교종을 좋아하던 진골들이 교종을 좋아하니까, 호족들은 불교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종과 반대인 선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호족과 선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육두품이 나옵니다. 육두품, 우리 골품제에서 나왔었는데, 이 육두품들은 성골, 진골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글자를 못 읽어도, 글씨를 못 써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장관까지 지낼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육두품들은 얘네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밑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실질적인 역할. 육두품도 이렇게 해서 써두세요. 실질적 역할, 실무를 담당하는, 죄송해요. 종이치니까. 실질적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학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는 모든 실질적인 일도 다 하고 유학에 능통하는 애들인데, 육두품이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승진이 가능하지, 진골, 성골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되는데, 얘네들 육두품들은 승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기존 사회, 골품제로 이루어진 이 진골 사회에 굉장히 염증을 느꼈겠죠. 싫어, 이런 사회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호족편에 붙어서 브레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호족편에 붙는 애들, 선종 세력, 교종에 반대했던 선종과 그 다음에 육두품, 이 육두품이 호족 세력에 붙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호족 세력에 붙기 시작하는 게 풍수지리가 나와요. 풍수지리.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호족에 붙는 세력, 선종, 그 다음에 육두품, 그 다음에 풍수지리. 풍수지리는 뭐냐면 그 땅의 지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묘 쓸 때 명당을 쓴다 그러죠. 이 풍수지리는 어느 땅이 명당인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당이 어느 땅이었냐? 기존까지는 경주가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경주가 수도니까. 근데 이 호족들이 등장하니까 이 풍수지리가들이 호족들이 다스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 땅이 명당이고 이 땅에서 왕이 날 겁니다. 이렇게 명분을 세워줍니다. 만약에 고흥지역에 호족이 있다. 그럼 풍수지리가들이 고흥 땅의 산세가 좋아서 이 지역에 왕이 날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족은 내가 명당인 곳에서 누군가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고 있어 지금. 자, 잠깐만. 쉬는 시간이 되니까 창체실 밖에
학생들이 굉장히 저 미친놈 취급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수치감이 되네요.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멘붕이네요. 하대. 지금 진골팀과 하대에는 호족팀이, 중앙에 진골과 지방에 호족팀이 나뉩니다. 호족에 붙은 아이들 육두풍, 그 다음에 선종, 그 다음에 풍수지리. 이 풍수지리 아이들은 어디가 명당이다. 그러니까 주로 호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명당으로 지정해주면서 호족에게 명분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두풍과 선종, 풍수지리가 호족과 연합해서 중앙 진골들과 싸웠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자, 선종에서 아까 참선은 했고, 부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도라는 거는 스님한테, 이거는 스님의, 무덤 같은 건데, 스님에게 사진을 꼭 보여달라고 스님한테 수업 시간에 말을 해주세요. 자, 선종이 활약하던 시기는, 선종 애들은, 시내에 절을 짓는 것처럼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애들은 가만히 참선하고 수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산에 들어가서 절을 세웁니다. 그 산에 있었던 그러니까 주로 선종들이 활약했던 9개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합쳐가지고 구산선문이라고 해요. 구산선문. 이 구산선문이 나와도, 선종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대와 하대를 모두 비교해봤어요. 중대 하대 비교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2, 3, 4, 5, 6, 7, 8, 9, 10, 12는 신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수치감이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쉬는 시간 끝나고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봐! 자, 여러분 10분간의 휴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볼 줄 몰랐어요. 자, 어디까지 했죠?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2번은 신라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제 2번부터 하나씩 봐봅시다. 자, 신라의 2번은 신라의 군대제도예요. 군대제도. 신라에는 구서당 10정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서당이나 정이나 다 군대를 세는 단위예요. 잠시만요. 종이쳐도 역시 가면서도 저를 마지막까지 쳐다보네요. 자, 구서당 10정. 그러니까 우리 연대, 1대대, 1연대, 2연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1사단, 2사단 이렇게 군대를 세는 단위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구서당, 1서당, 2서당, 3서당, 4서당 9개의 서당이라는 부대가 있었던 거고, 여기는 10개의 정이라는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서당은 중앙을 지키는 군대고, 그 다음에 정은 지방을 지키는 군대예요. 지방을 지키는 군대. 자, 그러면은 중앙을 지키는 군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네들이 좀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왕을 없앨 수 있잖아요. 왕이 살고 있는 중앙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방을 지키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죠. 근데 이 중앙에 지킨다는 건, 중앙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특혜예요. 중앙을 내가 왕을 지키는 곳을 지킨다는 거는 왕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서당은 굉장히 인기 있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 인기 있는 부대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신라인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고구려인, 말가린, 백제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고구려인, 말가린, 백제인. 그러니까 요 구서당이란 거는 인기 있는 부대인데, 이 인기 있는 부대에 우리가 신라가 멸망시킨 고구려인, 말가린, 백제인을 넣어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신라가 삼국을 조금 자기가 통일했다고 막 억압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가지고 융합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서당을 통해서 삼국 통일을 위해서 융합을 위해 노력하는 신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왜? 구서당이라는 중요한 부대에 고구려인, 말가린, 백제인을 넣었기 때문에. 자, 신라는 전체 전라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주가 있었죠. 그 주가 몇 개 있었죠? 9주가 있었죠. 9주. 근데 지방에 한 주에 지방군을 지키면 한 정씩 넣으면은 9정이 있어야 되는데 10정이 있네요. 10정이. 왜 10정이 있냐면 가장 북방에 있던 한주, 그러니까 9주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에 2개의 정을 놨기 때문이에요. 2개의 정을. 9주 오소경 할 때 쌤이 한 주를 보여줄게요. 또 누가 왔네요. 잠시만요. 찬이가 왔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희 내일 수업이잖아요. 잠시만.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외적의 침입이 많네요. 자, 구서당 10정. 자, 구서당은 중앙군을 지키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고구려인, 말가린, 백제인을 넣어서 삼국 통일, 삼국 융합에 그 신라의 의지를 보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10정. 10정은 전체 주가 9개인데 왜 10정이냐? 한 주에 가장 북방이었던 한 주에 2개의 정을 놓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겠습니다. 신라의 가장 최대 무역항은 어디였냐면, 신라, 여기 경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경주에 가장 가까운 바다항이 어디였냐면, 울산항이었어요. 이거 좀 잘 기억해 둡시다. 이 울산항에 아라비아 상인들, 뭐, 중국 상인들, 일본 상인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번성한 국제항이었다 그래요. 통일신라의 최대 무역항은 울산항이었다. 자, 네 번째, 장보고란 사람이 활약을 하는데, 요 시기에, 신라에서, 통일신라 시기에, 장보고란 사람이 청해진이라는 완도에, 여기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완도에 청해진에 활동을 하면서, 군사기지를 설치한 거예요. 청해진이란 군사기지를 설치하면서, 이 지역 해변을, 신라 주변의 해변을 꽉 잡습니다. 꽉 잡고 나서, 이 지역의 해적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이 완도를 기점으로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무역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이 장보고가. 청해진을 통해서 바다를 장악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많은 돈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분점 같은 걸 내기 시작하겠죠. 분점도 냈고, 뭐 기부사업도 하고, 그 중에서 당나라에는 법화원이라는 당나라의 절을 설치합니다. 절. 그러니까 당나라에 절을 설치할 때 돈을 댈 정도로 장보고가 청해진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죠. 자, 5번째, 성덕대왕 신종. 요거 스님한테 교과서 지도를 보여달라고 꼭 말하세요. 아, 지도가 아니라 그림을. 성덕대왕 신종. 그림을 보고 통일신라 시대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6번째, 독서 상품가 실시가 있습니다. 자, 신라가 능력제 사회가 아니죠. 신분제 사회죠. 골품제 사회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진골, 성골이면은 장관까지 할 수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육두품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승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깨부수고자 통일신라에서도 독서상품가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독서상품가는 학교 때, 여기 국학 다닐 때 읽은 독서량을 바탕으로 품을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우려치면은 수투, 수원, 한국사,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뭐 이렇게 다 했다. 그러면은 상. 그 다음에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못했는데 수투, 수원은 했다. 그럼 중. 뭐 이런 식으로 독서한 양에 따라서 상품으로 인증제라는 거예요. 독서 인증제입니다. 그래서 독서한 양에 따라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 독서 상품에 따라서 자기 독서량에 따라서 관직 임명을 높은 자리에 하냐, 낮은 자리에 하냐, 임명을 달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학에서 자신들이 읽은 책의 양에 따라서 관리 임용을 높은 벼슬을 주냐, 낮은 벼슬을 주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독서 상품가 실시. 그런데 요게 요 제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진골과 성골이 가장 싫어했겠죠. 독서 상품가는 능력 중심이잖아요. 내가 얼마큼 책을 읽었냐에 따라서 높은 벼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진골과 성골은 능력이 없어도 신분에 따라서 이미 벼슬을 받을 수 있는데 독서 상품가가 실시가 너무 싫었겠죠. 그래서 곧 진골들의 반발에 의해서 곧 폐지가 됩니다. 써두세요. 진골 반발로 곧 폐지라고 써두세요. 곧 폐지. 자, 지금이 몇 시일까요? 오늘 이번 시간은 외적들의 침입으로 18분이네, 18분. 그럼 18분 동안 할 수 있는 걸 할게요, 선생님이. 자, 7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놔두겠습니다. 7번은 놔두고 8번에 신라에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 문서에는 어느 촌, 실제로 문서에 발견됐어요. 어느 촌 해가지고 이 마을에는 나무가 몇 그루고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는 소가 몇 마리고 개가 몇 마리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가 몇 그루다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돼 있었어요. 그럼 나라에서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뭐 하다못해 사과나무 심은 것까지 모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건 이걸 왜 만들었냐? 바로 누가 얼마 가진지 알아서 효율적으로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촌주가, 그 지역의 마을의 짱인 촌주가 작성을 한 게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란 건 어느 마을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얘기해요. 이 문정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효율적인 조세징수를 통해 조세징수를 위해 이 민정문서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석굴암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선생님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석가탑은 10원짜리 있는 건데. 아, 10원짜리가 아니죠. 맞네. 10원짜리 석가탑.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석굴암. 요게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안 난다면 수업시간 선생님한테 반드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석가탑에는 이 석가탑 안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불교 경전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됐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목판 불교 경전이에요. 이게 어디서 발견됐다고? 석가탑이에요. 석가탑.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화를 냅니다. 자, 20분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과 이제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